자, 이번에는 그 집안 조사에서 굴착 작업 시 집안 조사입니다. 이 굴착한다. 땅을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굴착한 말은 이 굴착 작업의 높이가 2m 이상입니다. 2m 이상. 2m 이상 되는 집안의 굴착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전 조사할 때는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를 봐라. 두 번째는 균열, 함수, 물을 얼마나 많이 품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용수, 물이 얼마나 솟아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땅이 얼었는지 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매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여러분 혹시나 그 TV 방송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포크레인으로 굴착기로 땅을 파다가 상수관을 잘못 건드려서 상수관이 터지고, 또 지하수의 유틸리티 쪽에 가스 라인, 또 전기, 여기에 또 잘못 굴착하다 보면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조사를 해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집안의 지하수 상태, 그래서 평균매지 요 앞자를 따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은 클라우드 마크입니다. 클라우드 마크, 즉 이것은 뭉게구름 마크다. 이거는 필기, 실기까지, 이거는 실기 끝날 때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굴착 작업 시, 즉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집안의 굴착 작업을 할 때는 사전 조사를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평균 매치, 형상, 지질, 지층,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를 봐라. 그 다음 균열, 함수, 용수, 동결 내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매설물의 유무, 매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공사를 하기 전에 보면 그 도면에 보면 매설물 지하에 매설물 어떻게 다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집안의 지하수 상태, 집안 땅 밑에 물이 어떻게 흐르고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를 알아봐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전 조사 내용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굴착 작업할 때 집안 조사에서 작업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작업 계획서. 이 작업 계획서에는 또 여기도 굴필매사 이 4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굴필매사, 굴착 작업, 땅을 팔 때, 굴착 작업할 때 작업의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땅을 파고 나오는 그 토사를 어떻게 반출할 것인가에 대한 토사 반출 방법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인원, 그 다음에 장비 사용에 대한 계획도 세워라. 그 다음에 매설물을 어떻게 있으면 이설하고 옮기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세워야 됩니다. 이 매설물 땅을 파기 전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럼 매설물이 여기는 상수관이 흐르고 여기는 뭐 가스관이 흐르고 이런 걸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다고 판단되면은 이것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굴착할 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또 안전하게 이설할 것인가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에 연락 방법, 신호 방법. 연락 방법, 신호 방법. 사업장에. 그 다음에 흙막이 지보공, 그 외에 작업 지휘자 배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 작업할 때 집안 조사는 굴착 면의 높이가 2m 이상인 곳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는 사전 조사와 작업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클라우드 마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실기 끝날 때까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필답형에 묻습니다. 실기에 가면. 필기에는 다음 중 굴착 작업 시 사전 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필기는 그렇게 나오고 실기에 가면은 네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이 다음에는 지금은 우리 흙의 성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흙의 성분을. 우리가 흙이라는 게 있습니다. 흙이라는 게 이런 흙 알갱이 그 다음 여기에는 수분도 있고 공기도 있습니다. 이걸 토립자랍니다. 토립자. 그래서 여기는 흙에 토립자, 물, 공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보시는 이 책에 있는 이 표를 보시면은 여기에 흙입니다. 여기에 물이고 여기에 공기입니다. 흙과 물과 공기가 여기에 물을 얼마나 함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공급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급비라는 얘기는 이 흙 알갱이, 여기에 물, 여기에 사이에 간극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극 혹은 간극이라는 용어를 같이 씁니다. 공극 또는 간극이라는 용어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흙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물, 워터, 공기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것을 이쪽에는 무게, 중량, 웨이트, W. 요거는 부피를 V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여기서 공기와 물 요걸 VG라고, 물이니까 워터, VW, 흙을 샌드라니까 V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전체가 하나의 부피가 최적이 됩니다. V. 그 다음에 이 물과 공기를 VV로 표현합니다. VV로. VV. 그 다음에 무게는 흙이니까 WS. 워터니까 WW. 공기니까 WG. 이렇게 기호로 표시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계산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급비, 흙 속의 공기와 물에 의해서, 흙 속의 공기와 물에 의해서 차지하고 있는 그 입자 간의 간격을 공극 혹은 간극, 이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흙 입자의 최적에 대한 간극의 최적비입니다. 즉, 여기서 공급비란 VS, 요거 분의 VS분의 VV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VS분의 VV. VV 나누기 VS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극비 혹은 간극비. 공극이 뭐다? 흙 속에 물에 의해서 차지하고 있는 이 간극, 입자 간의 간격을 공극, 간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극률은 전체 V분의 VV 곱하기 100. 율은 전부 다 곱하기 100을 합니다. 흙 전체의 최적에 대한 공극의 최적을 말한다. 그 다음 함수율.
물을 얼마나 품고 있는가 이야기입니다. 흙 전체의 중량입니다. 흙의 전체 무게가 만약에 100g이다. 근데 거기에 다 건조를 시키니까 만약에 80g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 물은 얼마? 20g이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흙 전체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을 100분율로 표시한 겁니다. 이걸 함수율이라 합니다. 이 함수율은 WS분의 WW, WS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암기를 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WW 물의 무게 나누기 흙의 무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포화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화도는 간극의 부피 VV 물과 공기 분의 VW 물 이것을 포화도라 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이 공식이 이렇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시고 하나 예제가 나오면 그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잘 묻지는 않습니다. 시험에서. 간혹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건 계산 문제시구나. 자, 그 다음 토질 분석이 있는데 토질 분석입니다. 이 투수성, 공급률, 마찰력, 접착력, 함수량, 침하시간, 침하량, 시료 채취, 토질 시험, 탈수 공법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게 투수성이 뭐냐? 점토와 사질토로 나눕니다. 점토가 뭡니까? 물을 많이 품고 있는 좀 끈적끈적한 흙이죠. 사질토는 뭡니까? 모래땅이죠. 모래를 말하는 모래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잘 스며들고 잘 빠지는 게 점토 땅일까요? 모래 땅일까요? 당연히 모래 땅이죠. 그래서 사질토 한 말이 모래 땅을 말합니다. 모래 땅. 모래 땅이니까 물이 잘 스며들고 잘 빠진다. 그 투수성이 이게 더 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공급률 아까 여기서 모래와 공기와 물의 간극을 공급률이라는데 이 간격 이게 당연히 모래 땅이 점토는 뭡니까? 끈적끈적한 하나의 찰흙이죠. 찰흙 접착력이 크죠. 이건 모래로 성분이 되어 있으니까 공급률이 크죠. 이거와 이와의 간격이 점토보다는 모래 땅이 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접착력 접착이 잘 된 건 뭡니까? 모래 땅은 우리 흔히 저 사람들 모이면 모래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점토는 뭡니까? 접착력이 좋거든요. 우리 밥도 현미밥 때만 찰밥이 딱 접착력이 좋죠. 흙도 점토 땅이 접착력이 좋습니다. 그 접착력은 점토가 당연히 크죠. 함수량 물을 얼마나 또 품고 있는가? 이것도 상식이거든요. 모래땅은 물이 잘 스며들고 잘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없어요, 거의. 모래땅에는. 그러니까 점토 땅에는 항상 물을 많이 품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함수량은 점토 땅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상에서 어쩌다가 물을 정도 그렇게 자주 묻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침하량. 점토가 당연히 크죠. 그 다음에 시료 채취. 이건 또 뒤에 가면 한번 용어가 나오는데 시료를 채취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교란 시료와 불교란 시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란 시료는 흙을 삽으로 퍼내는 걸 말합니다. 불교로는 자연 상태의 흙을 말합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토질 시험은 아까 뒤에 나옵니다만은 표준 관입 시험 베인 테스트가 2개가 있습니다. 탈수 공법, 물을 빼내는 공법 뒤에 또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기출된 문제인데 흙의 간극비를 나타낸 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의 최적 VS
그 다음에 물과 공기, 흙의 최적, 흙과 물의 최적, VS분의 VV, 공기와 물의 최적. 이걸 말합니다, 이거. 이걸 저렇게 우리말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나온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흙의 투수 개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즉 맞지 않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포화도는 클수록 투수 개수도, 즉 이 포화도가 클수록 투수 개수도, 물이 잘 빠지고 스며드는 것이 크다. 맞죠? 공급비가 클수록, 공급비가 크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이 잘 스며들고 잘 빠져나가죠. 사실도가 크다. 아까 앞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소연소가 작다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걸 제가 그냥 샘플로 여러분들 보여드린 겁니다. 잘 묻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면 됩니다. 자, 함수비에 대한 하나의 공식인데, 계산 문제인데, 함수비는, 자, 어떤 용기에, 이런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 그릇입니다. 이 용기의 무게가 19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g.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흙을, 시료를 용기에 넣었습니다. 용기에다가 흙을 넣었더니 40g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이론적으로 그러면 순수한 흙은 얼마입니까? 순수한 흙은 30g이 되겠죠. 왜? 용기가 10g이니까. 또 아까 앞에서 토립자 할 때 흙에는 물도 있다 했습니다. 그럼 물이 얼마나 품고 있는지 이걸 건조시켜 봤습니다. 건조시켜 봤더니 요게 요 상태에서 바로 건조를 시켰더니 30g이었다. 그러면 물이 10g이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은 얼마냐? 10g이다. 그러면 흙에다가 10g을 빼니까 순수한 흙의 무게는 얼마냐? 20g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수율, W 함수율은 순수한 흙 20g, 물의 중량 10g 곱하기 100이다. 아니, 이게 함수율은 몇 퍼센트냐? 50%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기출은 되었는데 그렇게 잘 묻지는 않는 것이다. 함수비에 대한 기출인 걸 여러분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근데 이런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 이런 것이구나. 함수비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계산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흙의 연경도란 용어가 나옵니다. 처음 듣죠, 이런 게. 여기 와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흙의 연경도, consistency라 해서 함수량의 변화에 의해서 점착성이 있는 흙의 상태가 변해가는 성질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부피, 그 다음에 함수비, 이게 즉 어떤 흙입니다. 흙이 함수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함수비의 상태에 따라서 흙의 성질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 한다? 연경도라 한다. 연경도.
함수량의 변화에 의해서 흙의 상태가 변해가는 성질을 이걸 뭐란다? 연경도라 한다. 연경도라 한다. 이 용어를 시험에도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고체 아주 마른 모래에서 물이 증가하니까 고체가 뭐가 됩니까? 반고체가 되죠. 또 물이 또 증가하는 게 뭡니까? 반죽 상태. 반죽 상태를 다른 말로 소성 상태라고 말합니다. 소성. 또 물을 더하니까 이건 액성 상태. 액상. 이렇게 용어를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흙이 변해가는 경계가 있습니다. 흙이 변해가는 연경도에 의해서 흙의 함수량의 증가에 의해서 흙이 변해가는 경계를 에트버그 한계라 한다. 용어가 에트버그 한계라 한다. 요거 중요합니다. 에트버그 한계. 다음 중 에트버그 한계 설명 중 맞는 것은 시험 1에 나와요. 자, 이렇게 시험 나왔습니다. 기출이 토질 시험 중 액체 상태의 흙이 말라 건조되어 가면서 이건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약성, 소성, 반고체, 고체 상태의 경계선에 관련된 명칭은 뭐냐? 에트버그 한계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에트버그 한계. 에트버그 한계의 정의를 물었고 연경도의 정의를 물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연경도는 흙이 물의 함수비의 증가에 따라 어떻게 그 흙의 성질이 변해 가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을 연경도로 하고 그 연경도의 경계가 뭐냐? 에트버그 한계라 한다. 요 연경도와 에트버그 용어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경도 지수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건설 쪽에 나중에 건설 전문적으로 산업기사에 좀 필요하고 여기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질 이제 시험 방법에서 지하 탐사법, 지하 땅을 파서 지하를 탐사하는 것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그 지하 탐사는 보링과 사운딩이 있습니다. 보링의 종류가 오고식, 수세식, 충격식, 회전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류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고식, 수세식, 충격식, 회전식. 이것은 땅 속에 철판을 꽂아서 그걸 땅을 파면서 흙을 채취해서 여기 이 땅의 지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걸 알아내는 시험입니다. 이걸 보링이랍니다. 여기서 보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다가 기계식입니다. 기계식인데 인력식도 가능한 것은 이렇게 또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오고식입니다. 다음에 보링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 기계식인데 인력식도 가능한 것은 오고식이다. 이걸 묻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특징과 토질의 적용 이것은 잘 안 묻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그렇게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보링의 종류 즉 오수의 회충이다. 더러운 물에 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다. 오거식, 수세식, 회전식, 충격식. 다만 인력식도 가능한 것은 오거식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운딩이 있습니다. 사운딩의 표준 관입 시험이 있습니다. SPT랍니다. 표준 관입 시험에 뭉게구름 마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표준 관입 시험입니다. 이 표준 관입 시험은
시추공을 먼저 뚫어놓고 여기다가 로드를 박아 넣습니다. 박아 놔서 요게 추입니다. 해머 추. 무게가 63kg, 63.5kg, 63.5kg입니다. 물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0.5kg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로드를 합니다. 로드, 해머와 로드의 간격은 76cm라 하기도 하고 760mm 플러스 마이너스 10mm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이거 추로 이 로드를 타격을 해서 땅 밑으로 지하로 30cm가 들어갈 때까지 타격하는 횟수 N값을 찾습니다. 이게 표준 관입 시험입니다. N값을 찾는 겁니다. 이 N값이 만약에 4번 쳤다. 그러니까 이게 타격 횟수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치니까 땅 밑으로 30cm가 들어가더라.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아주 연약한 또는 느슨한 그런 용어를 씁니다. 연약하다. 땅이 무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느슨하다. 얼마나? 매우 느슨하다. 이게 4번 치니까 땅이 30cm가 푹 들어가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10번을 치니까 들어가더라. 이거는 그냥 매우가 아니고 그냥 연약하다, 느슨하다. 매우는 아닙니다. 이거는 매우입니다. 매우가 앞에 들어갑니다. 매우 느슨하다 혹은 매우 연약하다. 아주 대단히 땅이 무르다. 우리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서 30번 이걸 10번에서 30번 계속 쿵쿵쿵 박으니까 30cm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땅이다. 30번에서 50회를 치니까 들어가더라. 이건 단단하다 혹은 치밀하다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50번 이상을 타격을 하니 30cm가 들어가더라. 이건 땅이 매우 단단하다. 혹은 매우 치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흙의 성질을 알아내는 것은 이것을 표준 관입 시험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어떤 땅이다? 모래땅에서 합니다. 모래땅, 사질토. 이것도 시험에 묻습니다. 여기는 수치, 이거는 실기에서도 묻습니다. 필기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관로로 여러분들을 수치를 묻습니다. 우리 건설을 하다 보면요, 수치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특히 이 수치를 알아두시고 타격 횟수 N값 4에 10, 10에 30, 30, 50, 50 매우 느슨하다, 보통이다, 단단하다, 매우 단단하다, 치밀하다, 밀실하다 이런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운딩에서 표준 관입 시험 혹은 SPT Standard Penetration Test를 해서 SP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영어로는 잘 안 묻습니다. 또 영어에 또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너무 민감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링과 사운딩, 보링에는 아까 오수의 회총 4가지, 사운딩에는 표준 관입 시험, 그 다음에 연약한 점토에는 베인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베인 테스트, 연약한 점토입니다. 베인 테스트는 연약한 점토 집안이 한다. 이건 또 잘 묻지는 않는데 토지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건 점토 땅이다. 점토 땅. 이거는 이 십자 로드, 십자형 날개를 달아가지고 회전시킵니다. 회전시켜가지고 흙을
노드를 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흙이 어떤 끈적 점토니까 끈적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베인 테스트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연약한 점토 땅에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내력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내력 시험. 지내력. 땅이 얼마나 힘을 가지는지, 얼마나 땅에 힘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 그 지내력 시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판 제하 시험, 말뚝 제하 시험, 말뚝 받기 시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만 알아두십시오. 지내력 시험에는 평판 제하 시험, 말뚝 제하 시험, 말뚝 받기 시험. 제하가 뭡니까? 제하가 무게, 웨이트가 실려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게 평판 제하 시험입니다. 평판 제하 시험인데 이런 굴착을 하는데 땅이 닿으면 여기에 웨이트 박스를 갖다가 얹습니다. 웨이트 박스를 얹어가지고 이걸 이제 안밀 제하, 나중에 그 안밀 제하 시험 한 말이 나오는데 눌립니다, 눌려. 그래서 이게 2시간이 지나니까 뭐 0.1mm가 내려가더라, 안 내려가더라, 이런 걸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웨이트를 눌려서 어떤 지게차를 굴착기를 얹어갖고 웨이트를 하면 시험을 합니다. 이걸 평판 제하 시험입니다. 말뚝 제하면 이 말뚝이잖아요. 말뚝에 웨이트를 실었습니다. 그거는 말뚝 박힙니다. 그냥 말뚝을 박아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내력 시험에는 평판 제하 시험, 말뚝 제하 시험, 말뚝 시험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민비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예민비. 예민비는 자연 상태의 점성토, 즉 수분을 품고 있는 점성토를 함수비 변화 없이 압축했을 때, 눌렸을 때 강도가 얼마나 감소되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그걸 예민비랍니다. 즉 예민비가 크면 클수록 흙의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흙의 힘이 약하다는 얘기는 붕괴되기 쉽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예민비가 큰 점토는 붕괴 위험이 크지 않다, 변화가 없다, 이런 게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잘 묻는 건 아니고 한번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연 상태의 흙을 일축, 압축 강도, 수직으로 눌리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교란시킨 흙을, 이건 이제 자연사도 이거는 불교란 시료고, 이건 교란 시료입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자연 상태의 흙과 교란식을 삽으로 퍼낸 흙에 대해서 수직 일축, 압축 강도로 눌려가지고 일축 눌렸을 때 흙의 힘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런 것이다. 그것이 예민비다. 예민비가 클수록 붕괴 위험이 크다. 이것만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민비의 큰 점토가 붕괴되기 쉽다. 붕괴 위험이 크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흙의 전단시험, 소일 테스트라 해서 흙 쌓기 설계나 안전 계산 또는 집안의 구조물이 제하, 얹혀 있을 때 집안의 안정성 저항각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 방법입니다. 즉 흙의 힘을 받고 파괴될 때까지 세기. 근데 이런 시험을 테스트하는데 방법의 종류를 시험에 한번 물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묻지는 않는데 전단 시험하는 시험의 종류를 묻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베인 테스트. 아까 우리 표준 과안입 시험 베인 테스트 했었죠? 베인 테스트. 1축 압축, 3축 압축. 1축 압축, 수직으로 상하로 압축을 시켰을 때 흙의 힘을 알아내는 거고,
삼축 압축이라는 말은 수직으로 하고, 이건 좌우 수평으로도 흙을 압축시키는 겁니다. 1축 압축, 3축 압축. 그 다음에 눌렸을 때, 그 다음에 일면 전단 시험, 이런 것들이 흙의 전단 시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토질 시험 방법 중 전단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일면 전단 시험, 베인 테스트, 일축 압축 시험, 투수 시험은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다. 요것은 그렇게, 이것 또한 자주 잘 묻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의 전단 시험이다. 그 다음 1축 압축 강도, 3축 압축 강도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1축 압축 강도 시험은 점성토의 1축 압축 강도에 따라 예민비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불교란 공시치에 직접 하중을 가해 파괴 시험에 의해서 흙의 전단 강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3축 압축은 수직으로 압축을 가하기도 하고 또 좌우로 압축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에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